안녕하세요, 코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SCHD와 비슷한 선상에서 많이 비교되고 있는 DGRO, DGRW 두 ETF에 대해 소개드리고 함께 백테스트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진 만큼 각 계좌에 어울리는 종목의 성격과 그 선택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만약 내가 연금저축 수령을 곧 개시해야 하는 연령이시거나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연금저축 펀드도 ISA 계좌와 같은 종목으로 운영하셔도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 계좌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 대부분 가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연금저축 보험에 최초로 발을 담궜지만 5년 전 펀드로 이전했는데요. 보험의 경우 설계사 수당과 보험사에서의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금 회복까지 거의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리의 시작점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수수료, 사업비 등이 일체 없고 이 안에서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정적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요. 물론 이전 시 손해를 보았으나 현재는 극복한 상황입니다.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맞이하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을 여러분들도 증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계신다면 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아시다시피 55세 이후 수령 시 굉장히 낮은 세율로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산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노후 은퇴를 위해서는 수억의 돈이 필요할 텐데 납입 한도를 아무리 채워도 은퇴 준비까진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ISA 계좌가 중요한데요. 연금저축 펀드 안에 어찌되었든 나중에 돈만 많으면 저율과세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보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연금저축 펀드 내에 자산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대해 ISA 계좌 내 자금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전부 매도 후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만기 시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본격 주제인 연금저축 펀드와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 다른 이유에 대해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계좌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 펀드는 장기 투자 전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보다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ISA 계좌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처럼 10년, 20년 장기 투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수익의 나스닥 지수 추종인 QQQ의 경우가 연금저축 펀드에 더 유리할 수 있고 보다 안정성 있는 스파이의 경우가 ISA 계좌에 더 어울리는 상품일 겁니다. 비교적 장기간인 5년 투자 성과를 비교해 본다면 QQQ가 스파이를 이기고 있어 더 좋은 ETF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기간을 3년으로 바꿔서 놓고 보면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폭 자체의 차이가 커서 QQQ가 오히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출시 기간이 길지 않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익률과 MDD를 보겠습니다. 역시 3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S&P 500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그래프로 보면 폭락이 있었던 2022년도의 영향으로 나스닥이 S&P 500에 밀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어력은 역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당히 우수한 결과네요. 해외에 상장된 ETF는 좀 더 긴 기간의 과거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보면 역시나 연금저축 펀드는 QQQ, ISA 계좌는 스파이나 SCHD가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키움증권에서는 ISA 계좌 내 보유한 ETF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S&P 500, SCHD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위까지만 백테스트 결과를 볼 텐데요. 아직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백테스트 기간이 올 한 해로 매우 짧지만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종목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 변동이 시작되면서 은행주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관계로 저라면 섣불리 투자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국내 해외 ETF 가릴 것 없이 좋은 ETF는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세금보다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해외 ETF가 투자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백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는지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저는 최소 5년의 연평균 수익률과 MDD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수 추종이 아닌 국내 신생 ETF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시된 지 꽤나 기간이 경과된 ETF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백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었는데요. 각 종목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았을 때 아리랑 고배당주,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연평균 수익률과 MDD는 타이거 미국 S&P 500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매수 상위 1위 종목인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수익률이 좋아진 것이고 출시 이후 10년은 거의 횡보만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ISA 계좌에서 매수 상위 종목들인데요. ISA 계좌의 특성상 국내 개별주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어떤 종목들이 상위 랭크에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백테스트 기간이 2006년부터로 굉장히 긴데요. 연평균 수익률과 MDD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타이거 미국 S&P 500 출시일의 기간을 맞춰 2020년부터로 설정하여 함께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수익률과 MDD에서 역시 S&P 500의 근처에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예금 수준까진 아니지만 더욱더 안정적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찾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디보의 전략을 차용하여 한국판 디보라고도 불리는 ETF입니다. 이 ETF는 SCHD보다 MDD 방어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교적 낮더라도 안전한 국내 상장 해외 ETF 중 주식 및 월배당형 ETF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이후에 저율과세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장기 투자가 강제화되기 때문에 안정성보단 수익성에 집중해야 좋고요. 3년에서 5년 단위의 중단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ISA 계좌는 기간이 도래하면 매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검증할 수 있는 ETF가 더 적합해 보이고 개별 주식의 경우 기업의 크고 작은 이슈로 주가의 등락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